직장인 가들리걸의 여름방학 일기. 안녕하세요, 민영씨예요. 올 여름도 벌써 다 지나갔네요. 날씨가 선선하고 가을이 이미 온 듯이, 아니 어쩌면 사실 가을이 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득 이번 여름은 어떻게 지나갔나 생각해봤는데, 이번 여름은 저에게 유난히 긴 여름이었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 핸드폰 앨범 속에는 저만의 리듬으로 소소하게 여름을 보내면서 느꼈던 변화, 재미, 그리고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름에 본격적으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물론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었지만 덕분에 의도치 않게 새벽 베이킹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늘 sweet or savory 하고 물어보면 sweet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건 손이 참 많이 간다,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결혼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베이킹 클래스를 듣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 싱글이지만 언제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또 결혼이니까. 저도 언젠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게 될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쿠키를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포장하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마음을 표현하기 좋으니까. 특히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들 중에 하나는 먼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생일이 되면 오늘 내 생일이야 하면서 축하받거나 파티를 열어서 특별한 날로 만드는데, 제 친구들은 먼저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초대하고 대접해줬습니다. 적어도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나누고, 또 아내가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쿠키를 직장에 들고 와서 나눠주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되게 깊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꿈꿨던 사람은 전혀 아님에도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예뻐 보였달까? 그래서 올여름에는 쿠키를 아주 주구장창 구웠습니다. 르벤 쿠키와 마카다미아 화이트 쿠키. 초콜릿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르벤 쿠키는 그 이름 자체로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되는 리마인더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낼 때 동부 쪽에 있었는데요. 동부와 서부의 큰 도시에만 있던 르벤 베이커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저희 집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달한 디저트가 그리울 때마다 항상 거길 들려서 쿠키를 사곤 했죠. 근데 진짜 거기 쿠키는 진짜예요. 정말 너무너무 달아서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되게 리치한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게 되신다면 르벤 베이커리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과 가장 비슷한 텍스처와 맛으로 쿠키를 파는 가게를 한국에서 발견한 거예요. We Bake Love 라는 서울 효창공원역 쪽에 있던 쿠키집이에요. 한국에 좀 살았다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칭찬했던,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가장 사랑했던 쿠키 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몇 달 전에 이 가게가 문을 닫아서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레시피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사장님의 책을 사버린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걸 다 직장에 가져가서 나눠줬는데 정말 극찬에 극찬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집에 싸가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믿을만 하겠죠? 참고로 제가 다니는 직장과 부서는 90% 이상이 외국인이라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겨서 뿌듯하더라고요. 레시피들은 다 책에 있는 것들이라 제가 공개할 순 없지만 다음에 한번 더 많은 분들에게 맛보여줄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제 또 하나의 필살기가 생겼습니다. 필살기라고 하니까 조금 웃긴데 쿠키보다 더 반응이 좋았던 인생 레시피 바나나 브레드입니다. 심지어 저는 바나나 특유의 그 약간 멀미나는 맹맹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베이킹이나 요리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거지가 적게 나오는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바나나 브레드는 정말 뭐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쓸 부분이 단 하나 있다면 푹 익힌 바나나를 써야 한다는 거. 정말 겉껍질이 까맣게 될 때까지 아주 푹 익히지 않으면 바나나 풋내가 나요. 그런데 그거 말곤 주의할 부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쉬운지. 버터 휘핑 어쩌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또 저는 휘핑기로 했지만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고요. 제빵 틀도 필요 없습니다. 단연코 정말 제가 해본 모든 베이킹 레시피 중에 제일 쉽고 맛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 교회분들도 이거 팔아보라고 극찬을 해주셨던 레시피니까 믿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레시피 알려주신 유튜버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몰래 나오고 있지만 제가 모카 초코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요거트도 넣고 커피도 넣고 시키는 대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나름 킥이 될 거라고 요거트에 붙어있던 초코볼을 얹었는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뭔가 보기엔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저대로 돌아가서 그만 멈추라고 하고 싶어요. 멈춰! 근데 진짜 약간 시골에 있는 감자밭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했는데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이미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구웠죠. 그동안에 구워진 바나나 브레드를 시식했는데 지금 보는 버전이 최종 버전이 아닌데도 일단 그림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바나나 브레드에는 피칸이 킥입니다. 또 제가 썼던 피칸이 정말 뛰어나게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피칸이 아주 the beauty of it 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맛있게 먹죠? 대박. 맛있겠죠? 사실 올해 저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직장도 다니는데 언제 그걸 다 하냐? 어떻게 그걸 다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히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일단은 그게 뭐든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지겹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저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이 베이킹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마음에 드는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고 또 이런 수많은 감자밭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되어 있는데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다시 봐도 마음이 아파오는데 그 감자밭 파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모카 초코 파운드였었던 제가 올린 영상 중에 9번째 브이로그인 목표를 쉽게 이루는 법. 이게 아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쿠키보다 좋아하는 게 사워도우, 깡빠뉴, 바게트, 식빵 이런 맨빵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사워도우, 바게트, 깡빠뉴 클래스를 들어봤어요. 이것도 정말 네이버 지도를 서칭하다가 선물처럼 갑자기 발견하게 된 클래스인데 무려 10,000원에 이 빵들을 공부하고 맛조합을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가치의 수업이었어요. 이 클래스 한번 들어볼까 고민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당장 예약했습니다. 바게트, 깡빠뉴, 사워도우가 각각 어떤 건지 그 차이점은 뭔지 알아보고 시식도 해보고 버터, 꿀, 소금, 잠봉, 얼립, 피클 같은 조합들로 저만의 최애 조합, 제 입맛 취향을 알아보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버터하고 소금만 있으시면 또 이제 근사한 안주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쵸? 심플한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몸만 가면 되도록. 그 중에 제 베스트 조합은 뭐였을까요? 바로 버터와 소금입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미 버터를 좋아하는 저인데도 이런 사워도우나 바게트 같은 맨빵에 좋은 버터와 말돈 소금을 살짝 얹어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런 빵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먹어보세요. 또 이 카페는 블루치즈 깡빠뉴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꿀이랑 먹으니까 오히려 산뜻하고 더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편집하면서 이 블루치즈 깡빠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조만간 한번 사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후하게 이 클래스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클래스 때 먹은 음식들 다 포함해서 커피까지 대접해 주셨고 마칠 때 선물로 신제품 바게트, 판매되는 바게트까지 정말 3-4종류의 바게트와 깡빠뉴를 풍성하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카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과 나눠 먹을 초콜릿 바게트 그리고 클래스에서 맛있게 먹었던 블루치즈 깡빠뉴까지 구매해서 돌아왔죠. 또 이번 여름이 저에게 정말 감사했던 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 가본 곳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걸 내 취향과 맞는 아이디어에 많이 녹이게 되는데 특히 올여름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미술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안목이 좋으시다고 느꼈어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다 모으시는지 깔끔하고 우아하고 센스 있는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그런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샵입니다. 대흥역 근처에 있고요. SGQ 갤러리예요. 또 포장하는 봉투도 직접 만드셨는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신 흔적들이 보였고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 아름다운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점점 가을이 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에도 여전히 달렸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개인적으로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해서 뛰기 힘든 날씨가 많았는데 글쎄요. 그 와중에도 달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달릴 때마다 에너지가 차오르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올 여름에 제가 또 하나 빠져 있었던 거 바로 타코예요. 을지로에 있는 올디스 타코라는 곳을 시작으로 제 서울 타코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긴 정말 유명하고요. 평일에 가도 웨이팅을 해야 하고 주말에는 거의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오리지널 멕시칸 타코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플하고 맛있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타코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멕시칸 푸드, 타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질 만한 그런 곳이랄까요? 또 이 가게에 녹아있는 인테리어, 포장지,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센스 있어요. 가서 구경하시고 타코 하나씩만 먹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집. 그리고 때때로 저는 또 달렸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달리기만 해도 그 하루가 굉장히 개운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좀 더 멕시칸스러운 그런 타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합정역 근처에 있는 살사리카를 가보는 것도 추천. 여긴 친구 소개로 가보게 된 곳인데 코르디타, 타코, 토스타다가 전부 있는 타코 세트도 맛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여기 사장님도 대단하신데요. 멕시칸 푸드에 진심이신 분이셔서 그런지 아이템 하나하나도 멕시코 특유의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미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멕시코 음식 찐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심지어 외국인 분들이 더 많았을 정도니까. 그리고 할라피뇨의 고기와 감자, 치즈 같은 걸 넣은 마치 우리나라의 고추튀김 같은 칠레레이에노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이건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멕시코의 한 곳을 보고 되게 가고 싶다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왠지 곧 그곳에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올여름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유달리 다른 해에 비해서 계절 과일을 맛볼 기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선물도 많이 받다 보니까 체리, 망고, 복숭아, 자두, 살구 제가 좋아하는 여름 과일들도 정말 원 없이 누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과일이 참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마다 맛있는 과일이 다 달라서 그 계절, 그
그 시즌을 즐기는 선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가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정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선물 같다. 이런 생각. 저의 최애 카페 중에 한 군데고요. 이런 계절 과일들로 케이크를 만드시고 손수 만든 소품들로 계절마다 새로운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카페예요. 클로우 커피입니다. 이날 체리 케이크를 먹었네요. 그렇게 몇몇 인생책과 함께 올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책들에 담긴 여러 구절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말이죠. 작년 여름에 저보다 훨씬 성장한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지막 타코 추천. 또 다른 타코를 먹었습니다. 제가 잘 실감을 못했을 뿐이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돈을 벌고 자기 사업을 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여긴 서울의 위쪽 강북구에 위치한 봄타코입니다. 제 입에는 굉장히 많이 매웠지만 한국 사람의 입에 잘 맞는 감칠맛 있는 타코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소스랑 요리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서 정말 세심하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참, 여기 동네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혹시 자연 좋아하시고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다음에는 이 동네에 있는 숨은 아름다움, 숨은 맛집을 한번 자랑하고 싶네요. 여느 날처럼 또 달리는데 10km를 뛰고 막 돌아오려던 찰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사실 예전에 언뜻 줌바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들이 한강 한가운데서 몸 푸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슬쩍 저도 꼈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좀 했었는데 어머니들 느낌으로다가 또 차차차를 한번 췄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웃긴데 좋더라고요. 또 어머니들 사이에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다 이러면서 췄어요. 저는 항상 몸을 움직이는 중에 영감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직접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 어머님들 사이에 껴서 신나게 흔들고 왔습니다. 그냥 너무 웃기고 어머님들 너무 귀엽고 대단하셔. 저의 이번 여름 마지막 특별한 기억은 우중런입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비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올 걸 알고 그 속에서 뛰어보고 싶었던 건 사실 처음이에요. 정말 비가 본격적으로 오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올 여름은 개인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던 시즌이었는데요. 소소하게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면서 작은 것들에 웃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씩 새로운 걸음들을 내디디면서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방향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고 순간순간 선물 같은 채우심을 경험했고 머릿속에만 있던 그 새로운 필드로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어요.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전했고 엄청난 럭셔리, 그 시작을 보게 해주셨고 바란 적 없던 많은 선물과 호의로 사랑받았고 행복의 실체를 맛보고 실제로 그리게 하셨고 또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그 안에 잠시 살게 되었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달, 아니 매주마다 감사했던 일들로 채워졌던 2025년 여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올여름 너무 애쓰고 치열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이미 찾아온 가을을 맞아버렸다면 소소한 여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쌀쌀해진 지금의 상황에 잠시 지쳐있다면 올 여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었는지 떠올려보세요. 왜 가을은 추수의 때라잖아요. 내가 가진 꿈과 소망을 믿음으로 지켜내면 항상 이 추수의 때엔 풍성한 열매로 맛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감사한 일, 재밌는 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올 가을 겨울에는 어떤 열매로 어떤 멋진 일들을 보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볼까요? 올 여름에 여러분이 경험한 진실되고 품격 있는 옳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여름방학 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한 순간들은 우리 두고두고 함께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blessed day.